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들께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을 함께 참여하셔서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갖겠습니다.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롯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를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그때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연사들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라 사랑을 고취하시고 애국가도 열창하시고 다른 애국자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라 사랑의 큰 축제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행사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 백악관 청원서, 10만 서명 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정인 특보도 30일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 글에서, 이 Foreign Affairs는 매우 유명한 잡지이죠. 미국과 세계의 전문가들이 읽는 그런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 문정인 특보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역적지를 또 했습니다. 이 문정인 씨, 그 정세현 씨, 제가 이 두 사람을 전에 독사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브라 밑에다 그 사진을 제가 넣은 것입니다. 뭐 이번에 인격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관해서 하는 일이 독사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평화협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론을 슬쩍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볼 때 매우 기분 나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전에도 뭐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면 미국 나가야 된다,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 사람들 흥분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는 뭐 며칠 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비난하는 뭐 문재인 씨가 이제 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사실은 생각이 같죠. 네.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뭐 어디 가서 또 뭐 자기는 뭐 주한미군 주둔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이중 얘기를 하죠. 특보로서 얘기한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 내는 것 같으면 또 이제 교수로 얘기했다고 그러고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운운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한국의 좌파가 원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NBC는 이것도 역시 같은 날 조선일보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NBC는 전 현직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고려했지만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격렬한 언쟁 끝에 결국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단한 일입니다. NBC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뭔가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존 켈리와 이 비서실장과 대통령 간에 아주 뭐 언쟁도 격렬하게 했다고 그렇게 여기 말을 하는데, 네, 얼마나 사실인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삼는 방안을 언급했고 켈리 실장이 막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격렬한 언쟁과 함께 이렇게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뭐 양쪽으로 다 돈을 잃는다. 이렇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 후보 시절 때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그 뇌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경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27일, 4월 27일 한반도 평화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이거 보십시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와 함께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협정을 반대해야 되는가? 그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게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맹국들과 매티스 장관의 말입니다. 우리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었다. 이거 대단한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가 됐었지. 미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건 이건 대단한 이 변화이고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초석인 주한미군이 남북미 북이 돼야 더 바른 이 어순인데 조선일보 잘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을 남북미 회담이라고 그렇게 계속 붙이고 있고 좌파를 계속 진보라고 그렇게 조선일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입니다. 미국에서는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보요? 이게 어떻게 진보가 됩니까? 하여간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미북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야,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그동안 수십 년간 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지 북이 여기 끼다니요. 이걸 미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다니요. 미 국방장관이 얘기하다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3일 현지 시각 5월 3일 국방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네, 저도 뉴욕타임스 들어가서 이걸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부에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부 당국은 일단 사실과 다르다 입장을 내놓고 있다. 네. 정부 이야기를 우리가 다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속이는 죄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존 볼튼 보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NYT, CNN 등 주요 미 언론들은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한미 정부 당국 그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보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NYT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CNN 역시 이날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미북 협상의 협상 카드로는 쓰지 않겠지만 향후 감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북 협상할 때 주한미군 감축 이거는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확실히 말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CNN이 향후 감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네, 이 말이 중요하죠.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 또 5월 5일 날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남미 북이 주한미군 철수 또 감축 입장에 지금처럼 근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뭐 남한이나 뭐 우리 미국뿐 아니라 이건 북한까지 첨가가 돼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입장이 이렇게 3자가 이렇게 근접해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아주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네, 이렇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미북 사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르면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가 되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6월 당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김희상 국방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에게 주한미군 37,500명 중에서 12,500명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 지금 이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됐죠. 이 주한미군 감축은 닉슨 대통령 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 카터 대통령 때 매우 심하게 거론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조야가 반대하니까 결국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그 카드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 주한미군 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한 28,000여 명 정도가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앞으로 더 감축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이니 뭐니 이 문재인 정부 이 거짓 이 평화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계속 평화협정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호랑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당시 정부는 파장을 우려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한동안 극비에 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이죠. 네. 정부가 숨겼습니다. 극비리에 아주 미국과만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이어졌지만 양국 정부는 한동안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다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게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그 카톡으로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미군 철수, 평화협정 반대, 백악관 청원 서명입니다. 한 일주일 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Do not enter into a peace agreement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until the end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이 말을 번역하면 북한의 독재 정권이 끝날 때까지 미군의 철수와 관련된 평화협정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공허한 그런 말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약간 앞서 나가는 그런 행보이지만 거기 나름대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군 철수와 관련된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이 서명운동이 지금 계속 거의 한 3주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3,000명, 이게 제가 받았을 때 일주일 전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17,68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10만 명 가운데 지금 20%도 지금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처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 종북 좌파들은 이미 10만 명 돌파 달성하여, 얘네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만 명 서명하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좌파들은 이런 이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 쉽게 해버립니다. 또 젊은 층이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노년층이 많은 이 보수 우파에서는 이런 서명운동 같은 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3주 동안 10만 명 서명운동을 했지만 17,685명밖에 안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계속 보면 보수 우익 우리는 이런 쉬운 일에서도 무관심 설마병으로 패배할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주 생존 자체를, 번영 자체를 다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 우파가 그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할 말 없죠.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살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백악관 청원서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 주소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웹사이트로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We the people. 우리가 지금 백악관 총원서 웹사이트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북한 독재 정권의 종말을 구할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그런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총원서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밑에 Created by SN on April 10th, 2018. 2018년 4월 10일에 SN 약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개설됐다. 그런 그 말인데요. 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왼쪽에는 이제 이 청원서의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에는 클릭하면 그 비디오로 돌아가는데, 그 비디오는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월남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혹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제가 이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동영상의 마지막까지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 Sign this petition. 네, 이 청원서에 사인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직도 82,312명이 더 사인을 해야 10만 명이 채워지고, 그래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건 휴지 조각에 이제 불과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좌파들은 뭐 그 주한미군 철수해라, 평화협정 맺어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미국 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그 10만 명 벌써 다 채워버렸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뭐 5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3주 이상이 지났고 이제 뭐 한 5,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오늘 이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 뭐 5명이든 10명이든 뭐 그렇게 퍼뜨리셔서 그분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이 사인해서 우리 10만 명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보수 우파들도 이렇게 우리의 이 중요한 생존, 이 번영,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이 나머지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밑으로 보시면 3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rst name. 저는 이제 김홍기니까 홍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 폴이라는 일이 있으니까 폴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last name입니다. 성씨입니다. 네, 저는 김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뭐 저는 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first name, 그 다음에 last name, 성,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셋을 이제 채워 넣고 난 다음에 요것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디지털 사인이죠. 요 sign now,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사인된 겁니다. 네, 그러면 백악관으로 뿅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메일 verification required. 이메일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곧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동안에 벌써 백악관에서 우리 이메일 박스로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받은 이메일, 여러분이 이제 뭐 받으시는 그 이메일이 이런 것입니다. Action needed, verify your signature. 당신의 사인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예, 그 이메일 이 제목을 보시면 백악관에서 온 이메일 제목은 We the People, We the People, 네, We the People. 그걸 여러분이 그 이메일에서 찾아서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We the People.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첫 번째 작은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Confirm your signature by clicking here.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인을 확정하십시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요걸 이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You've successfully signed the petition here below. 자, 여기에 지금 사인을 성공적으로 했고 Your signature has been verified and counted. 당신의 사인은 이제 확정되었고 또 그 셈해졌습니다. 카운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받아서 이제 한 표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아주 쉽죠. 네. 아까 세 칸 그 채우고 사인 now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이메일에 있는 그 이 컨펌 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컴퓨터나 혹은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악관 청원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컴퓨터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자, 저기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저 씬이 오늘의 동영상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타원형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클릭할 수 있도록 제가 백악관 청원서로 이렇게 그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냥 아까 백악관 청원서 거기로 들어가서 여러분 first name 또 last name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밑에 해서 이제 send 해서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청원서에 그 사인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지금 보십니다. 그 노란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노란 동그라미 안에 제가 그 백악관 청원서 거기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가 거기 해놨습니다. 꼭 클릭하시기만 하면 아까 백악관 청원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first name 쓰시고 last name 쓰시고 여러분 이메일 주소 쓰시고 그 밑에 이제 보내는 거 클릭하시면 핑 하고 백악관으로 여러분의 그 서명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메일 열으셔서 거기에 We the People 이라고 백악관에서 온 그 이메일을 열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와서 처음에 Confirm 처음에 맨 위에 클릭할 수 있는 것 맨 위에 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 백악관으로 다시 이제 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교의 하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 아주 천재셨죠. 그 외교로 나라를 구하신 분인데, 외교로 나라를 세우신 분인데, 이승만의 후예들, 보수우파, 우리가 그 뒤를 쫓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도 못하면은, 이 정도도 못하면, 나라 지킬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 정도도 못하면 미군 철수해도 할 말 없죠. 여러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들 뭐 10명이든 20명이든 함께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초경에, 이것은 야경을 할 때 그 처음 시간을 말합니다. 초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을 쏟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손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너의 손을 들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물 쏟듯이 그렇게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그 기도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기도하는 때, 그때를 위해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이 100년 이상간, 아니 영원한 동맹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로, 또 주위에 알려주심으로, 또 헌금이나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 밑에 정보를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밑에 후원 거기를 클릭하시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주 쉽게 로컬 뱅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아주 업데이트된 그런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우리 애국 보수 시민 시국좌담회가 열립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오셔서 함께 다른 애국자들과 나라를 함께 염려하시고 함께 좋은 정보를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참조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여러분이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당 지도자 중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바다가 되겠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다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은 당원이 얘기야. 근데 그게 몰랐죠.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그걸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군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구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그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리가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 신보,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기후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기후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홍, 4.20 대학 총학생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각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 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4.20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짜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